저희 지금까지 1, 2, 3부까지 하시고 네. 이제 마지막 4부 세강경 코너 하나 정도 남으셨는데요. 저희 세강경 코너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뭐뭐라 하더라, 뭐뭐카더라 라는 얘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변호사는 그들만의 리그다. 이런 질문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 결과적으로 내가 이 업계에서 살아남거나 혹은 잘 되려면 줄을 잘 서야 되고 약간 인맥이고 그다음에 학연이고 약간 자기들끼리 안에 세상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 네.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잘 못 느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워낙 학연이나 지연이 워낙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뭐 그런 건 잘 못 느꼈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람과 어떤 그런 관계적인 측면에서 뭐 누군가를 고용해야 된다든지 또는 그 사람과 뭐 어떤 업무를 같이 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을 하는 어떤 절차는 우리가 흔히 아는 레퍼런스 체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특정 어떤 그런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어느 특정 지역을 나왔다고 해서 뭔가 출세에 도움된다든지 뭐 어떤 법률사 한번 취직하는 데 도움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는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희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 시험 성적이 공개가 안 됐죠. 공개가 됐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공개가 안 돼가지고 저희 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그냥 뭐 자기소개서나 필요한 경우에는 로스쿨 다니면서 이제 받은 학점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시합의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변호사 시험 이제 석차가 몇 등인지 이런 것들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학연 지연 이런 것보다는 그 본인의 어떤 그런 이제 데이터화 될 수 있는 정량화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본인의 어떤 그런 능력치 그런 부분에 따라서 채용이 결정되거나 뭔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연 지연의 어떤 그런 그들만의 리그라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저 이거 진짜 궁금해요. 매체나 드라마 이런 데 보면 변호사와 검사, 경찰 네네. 너무 사이가 항상 안 좋아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뭐 이런 게 되게 많은데 네네. 진짜 그런가요? 그렇진 않고요. 오히려 변호사들이 변호사 입장의 수사기관을 보면 어떻게 보면 잘 보여야 될 대상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괜히 이제 변호사가 이제 강하게 나가서 뭔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하는 뭐 검사나 또는 경찰관, 수사관, 형사의 어떤 그런 뭐 관계에서 좀 안 좋게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좋은 어떤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게 본인 어떤 그런 의뢰인을 위해서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경찰이나 또는 이제 뭐 검사한테 이렇게 뭐 안 좋은 소리를 한다든지 뭔가 싸운다든지 그런 건 이제 영화적인 이미지고 근데 물론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서 영화에 나오는 거는 대부분 아마도 이제 피의자나 이런 걸로 가가지고 뭔가 이제 조사를 받는다든지 뭔가 그러면서 이제 내 클라이언트가 이제 부당한 어떤 그런 대우를 받는 경우에서 아마 싸우는 모습들이 아마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물론 뭔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항의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이제 변호인 조력을 받을 어떤 그런 권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켜지지 않는다든지 또는 어떤 걸 조사받을 때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당연히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항의할 수 있죠. 항의할 수 있고 뭔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닌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이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뭐 사이가 안 좋다든지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뭐 변호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좋게 이제 보이려고 이제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각자가 각자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나쁘게 대한다든지 공격적인 어떤 태도를 취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약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비싼 변호사일수록 실력이 좋은가?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비싼 변호사일수록 실력이 좋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제 변호사들 실력이 어느 정도 평준화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뭐 시험을 쳐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고 트레이닝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대부분 정말 특수한 사건 아닌 경우에는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진 않고 결과적인 측면에서 서비스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 측면에서 이제 아마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싸게 이제 변호사한테 사건을 맡기게 되면 그거는 저는 오히려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비싸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실력이 좋고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싸게 사건을 이제 의뢰했을 경우에는 조금 이제 원하는 결과를 오히려 못 얻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변호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시간을 투여해서 돈을 버는 직업이거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으로 시간을 써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을 해서 이제 돈을 직업인데 그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치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너무 싸게 수임을 하게 되면 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 싼 만큼 사건을 여러 개를 해야겠죠.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싸게 수임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이제 바람직하지 않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비싸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그 사건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적당한 어떤 그런 이제 변호사 보수를 줄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주시고 선임하시는 게 그게 오히려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실 아마 아실 거예요. 약간 저도 제 친구 때문에 의뢰를 해서 알고 있긴 하지만, 변호사라는 거는 이제 수임료는 수임료고 사실 성공 보수가 따로 측정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성공 보수가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클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내 시간과 내 모든 지식을 투자하는 만큼 보수가 좋은, 혹은 승소가 확실히 될 것 같은 사건을 맡아야 내가 투자한 거 대비 어느 정도 얻어지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네네. 승소할 사건만 골라서 변호하시지는 않으세요? 뭐 그렇게 제가 사건을 많이 하진 않아서요. 저는 이제 승소, 패소 상관없이 사건을 진행하긴 하는데, 네. 지금 정말 능력 있는 변호사님들이 사건을 이제 가려서 하실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그런 정도의 급은 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사건을 뭐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선임을 하고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선임을 안 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다만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들, 잘 안 되는 사건들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저는 이제 되게 보수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을 드려요. 이거는 이제 승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시면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굳이 그런 사건들을 이제 선임을 해서 결과가 안 좋으면 의뢰인도 마음이 무겁고, 왜냐면 돈을 썼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근데 변호사 입장에서도 의뢰인이 실망하고, 또는 이제 어떤 경우에는 뭐 밤에 문자가 오기도 하고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입장에서도 웬만하면 이제 그런 사건들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이제 사건 수임을 안 하고, 혹시라도 그분이 정말 이걸 어떤 그런 잘 안 될 것 가능성을 이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뭔가 돈을 써가지고 조치를 취해보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서로 간에 이제 그런 뭐 패소를 할 가능성 높은 거에 대한 합의를 하고 이제 선임을 하는 경우가 좀 있긴 있죠. 그 다음 질문은 사실 되게 조금 예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떤 사건에 따라서는 반드시 정관예우를 하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뭐 이제 소송을 진행해라라고 하는데, 이 정관예우가 아직까지 존재하나요? 그리고 그런 변호사들을 고용했을 경우에 승소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건가요? 근데 사실 이제 정관예우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정말 능력 있고 유명하고 이제 한 그런 분들을 제가 이제 곁에서 볼 기회가 제가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까지 이제 정관예우가 이제 어떻게 효과가 있고 실제 존재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정관예우라는 측면이 실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뭔가 이제 금전을 주고받고, 또는 이제 뭐 인맥으로 인해서 이제 사건의 결과가 바뀐다는 그런 것들은 정말 이제 저는 잘 일어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봤을 때 아는 어떤 그런 법원이나 검찰에 있는 누군가한테 이제 뭔가 해서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한편으로는. 그쵸. 굉장히 위험한 일인.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드러나는 순간에는 이제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옷을 벗어야 되고, 그쵸. 옷을 벗는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감옥에도 갈 수 있고, 감옥 가고, 나중에 변호사 개업도 제한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고 누군가의 어떤 그런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쉽게 일어나기는 사실 힘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다룬다는 거는 이제 그런 측면이 뭐 존재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보는 것처럼 그게 이제 뭐 만연해 있다, 빈번하다, 뭐 이런 이렇게 거는 보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이거는 이제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팁이 되실 것 같아요. 좋은 변호사? 네네. 라는 그 좋은 변호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거는 되게 추상적인 얘기인데요.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는, 본인하고 맞는, 본인의 어떤 그런 업무 처리 방식이나 뭔가 맞는 변호사를 찾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가급적인 뭔가 허락이 되면 변호사를 좀 이제 미팅을 좀 뭐 여러 명 해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본인하고 좀 맞는 사람들을 찾아보는 게 저는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고려돼야 될 측면이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너무 저렴하게만 가려고 하지 말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비싼 게 또 다 좋은 것도 아니니까 적당한 어떤 그런 변호사 보수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을 해가지고 찾아보시면 아마 본인한테 맞는 어떤 그런 변호사를 찾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뭐 꼭 뭐 정답이 사실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변호사가 주는 서비스도 이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알 수가 없는 서비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을 받아보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제시해주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해결책이라든지, 또는 이제 변호사가 이제 어떤 그런 뭐 보여주는, 상담시 보여주는 업무 처리 방식이나 그런 것들을 다 살펴보신 다음에 이제 이분이 본인하고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분을 택해가지고 이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변호사라는 직업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모든 사실관계나 모든 어떤 그런 이제 주장 내용들을 변호사가 다 나서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 보는 것처럼 변호사 다 나서가지고 다
사실관계를 다 발굴을 하고 모든 걸 다 변호사가 다 해주는 직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주장하는 어떤 그런 내용,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자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취합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주장을 법률적으로 주장을 해주는 직업이 사실 변호사거든요. 어떤 법률적인 송사를 하실 때는 처음 하실 때는 아마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는 아마 본인이 변호사를 위해서 내용을 정리한다든지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아마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좋은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주장하는 그 내용들을 본인이 잘 정리해주고 일종의 협업이죠. 그 협업을 본인이 나서 잘 해주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변호사를 하다 보면 어떤 클라이언트는 제가 뭔가를 요구하고 해달라고 했을 때 잘 정리해 주시는 분이 있고, 어떤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안 해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잘 안 해주시면 결과가 사실 그렇게 잘 안 나옵니다. 요게 약간 변호사님들의 고충이신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돈을 많이 주시면 자료를 발굴하고 이제 처음부터 하는 거 다 해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이 질문을 마지막에 들어본 분은 거의 없는데, 변호사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 같으세요? 변호사라는 직업은 생각보다 극한 직업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조금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차분하게 생각해보면 변호사라는 직업이 왜 힘든 직업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의사를 예를 들면 이제 정말 심각한 어떤 그런 중병에 걸리지 않는 이상 그런 쪽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일상적인 어떤 그런 병들을 다루잖아요. 감기에 걸렸다든지 배가 아파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이가 아파요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거 사실 이제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정말 치명적인 어떤 그런 피해를 볼 어떤 그런 상황이 사실 잘 도래하진 않죠. 그리고 다른 많은 직업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고 정말 위험한 직업도 있겠지. 변호사라는 직업은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인생에서 제일 위험한 순간,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든 순간에 대부분 변호사를 찾거든요.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의료보험 때문에 5,000원 정도 내지만 변호사한테 사건을 맡기게 되면 몇백만 원 또는 수천만 원의 돈을 내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그런 이제 법률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변호사가 나서 해결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그런 이제 스트레스가 사실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잘못해서 결과가 안 좋게 되면 이 사람 인생에서 제일 어떤 그런 위기가, 그 위기가 실제로 이제 현실화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는 누군가의 인생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어떤 그 위기의 순간을 내가 다뤄서 그거를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극한 직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올해 2021년 변호사님 채널과 또 변호사님 앞으로 하시는 일도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저희 리걸 신독 서비스 좀 많이 좀 이용해 주십시오. 예. 온라인으로 저렴하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세요. 이거 네, 꽉꽉 넣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